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IRP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현재 1.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2에서 3% 정도 복리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갈 뿐더러 직장인들 보통 30대 40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20-30년을 앞으로 꼬박 납입을 하고도 간신히 원금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겨우 원금만 찾을 수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점을 야기시키겠죠. 자, 그래서 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짧게 촬영할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근태법에 우리가 퇴직금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 퇴직금이라는 개념은 퇴직금을 어디에 적립을 했을까요? 기존에는 회사 내에 적립을 했어요. 만약에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 퇴직금은 그 공장 계좌에서 따로따로 준비를 이렇게 누적을 해놨었어요. 공장이 망해버리거나 사장이 해외로 도주해버리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러면 억울하게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퇴직연금법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은 당연히 사내 적립이 아니라 사회에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적립을 하느냐? 금융회사에 적립을 합니다. 금융회사는 3사가 있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따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어차피 그때그때 적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 피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된 게 뭐냐면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을 안 하는 공장이나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보완이 조만간 되겠죠? 그 처벌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과 DC형이 있어요. 자, 이 DB형과 DC형은 사회에 적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DB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DB형은 회사에서 사회 적립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확정적으로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다가 내가 근속한 연수를 곱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마지막 달에 월급이 평균 300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10년을 근무했다 치면 300만원 곱하기 10년 해가지고 3천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 이 DB형,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 그 방금 계산한 그 계산법으로 그 금액을 무조건 줘야 돼요. DB형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하든 말든, 투자에서 손실이 있든 수익이 나든 확정적으로 그 금액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방금 계산한 걸로 치면 300만원이요. 평균 300만원이고 10년을 근속했으면
3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DB형 확정급여형 운영을 계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퇴직금 줘야 될 퇴직금이 지금 시점으로 30억이다 3억이다 5억이라 칠게요. 근데 내가 수익을 잘 내가지고 지금 계좌에 6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나머지 차익 1억은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래서 5억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 전체 지금 마이너스 2억이 나서 3억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확정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치면 이 3천만 원을 무조건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라는 데에서는 이 DB형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겠죠. 그럼 이 담당자가 과연 이 자금을 운영을 공격적으로 할까요? 방어적으로 할까요? 담당자라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이 1.49%밖에 안 됐다는 거죠. 물가상승률 2%, 복리 2%를 감안하면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익률이었고 이거는 은행 수익률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30년 열심히 근속해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는 겨우 원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물가는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고 물가는 이만큼 올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 긴 기간의 장기 투자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확정기여형은 DB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 확정기여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 명의로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DC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좌 운영의 주체가 본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내 퇴직금 3개월치 평균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곱하기 근속연수가 아니라 매달 내 연봉의 12분의 1 그 중에 한 달치를 매달 이 확정기여형 계좌로 꽂아줘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 대로 가져가고 적게 나면 적게 나는 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조금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들이 이 DC형을 거의 대부분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한다기보다 처음에 애초에 가입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은행이나 막 아니면 100% 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가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거의 안 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수익률이 굉장히 안 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B형은 애초에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원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DC형도 우리가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안 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DC형이나 DB형이나 퇴직금 받을 때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퇴직금 나중에 퇴직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느냐 OR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실제로 비율이 98%가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계세요. 나머지 2%만이 연금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년, 지금 기준으로 정년은 60세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에서 64세 정도 됩니다. 이 3, 4년의 공백은 월급이 안 나오는 3, 4년의 공백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분들이 일단은 많고, 그리고 내 퇴직금이 연금으로 수령하기에는 월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왜 적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평균 수익률이 1.49%이기 때문에 돈이 안 불어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아봤자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98대 2라는 이 일시금과 연금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돈을 확정 기여형으로 많이 불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DC형을 선택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고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 최대 70%까지 주식형 펀드로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채권과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채권 비중을 높여놓을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만약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임금 피크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임금이 피크인 시기를 기점으로 점점 연봉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45세, 48세나 50세에 연봉이 정점을 찍었다가 퇴직하는 시기까지 점점 연봉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DB형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곱하기 근속연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해요. 근데 이분은 50세에 연봉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연봉이 만약에 1억이었다 칠게요. 월급으로 기준으로 한 700만원 받았다고 칠게요. 평균 이때 50세 때. 근데 이분이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아서 퇴직하기 직전에는 월급을 한 400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계속해서 DB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연봉이니까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평균 연봉이니까 이 40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00만원에서 근속연수를 곱하고 중간정산을 해서 최대로 퇴직금을 확보한 다음에 DC형으로 그 다음에 옮겨 타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DB형으로 계속해서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손실을 보시니까 DC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 IRP라는 녀석은 도대체 뭐냐? 이 IRP는 중간형 IRP가 있고 개인형 IRP 뭐 이런 게 있지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일단 넣어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B, 그 다음에 C, D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퇴직금을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 IRP 계좌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IRP 계좌에는 계속해서 돈이 쌓여가는 거죠. 퇴직금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IRP는 최대 1,800만원까지, 그러니까 월로 치면 150만원까지 지금 납입을 할 수가 있고, 세액공제는 총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110만원 정도? 115만원 정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인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제도는 DB형과 DC형이 있다. 웬만하면 DC형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셔라. DC형이라고 능사가 아니라
은행이나 채권에만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이 장기적으로 정말 안 나니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 주식형 펀드를 운영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해 나가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IRP라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전부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110만원 정도 세액공제 받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700만원이라는 한도는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그 다음에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연금저축신탁에서 또 300만원 또는 400만원 그 정도 한도 세액공제 받는 게 있죠. 그거 포함이에요. 그거 받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제외하고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총 토탈 700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그 정도 수준만 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